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부터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2, 3, 4강까지는 아마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기초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면서 정말 나중에 좀 더 어드밴스드 된, 좀 더 고급적인 요소들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야 될 기초에 대해서 먼저 몇 강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타이밍과 스페이싱에 대해서인데요. 우선 타이밍과 스페이싱이라는 이 두 가지 컨셉을 따로따로 완전히 분리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이제 함께 이용됐을 때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렇게 나눠서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이미지에서 먼저 보셨듯이 약간 다람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네발동물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캐릭터를 통해서 제가 예제를 드렸었는데 이 캐릭터는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게 더 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기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심플한 쉐이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파일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그 투명도에 대한 기능도 보여드릴 수 있고 하니까 제가 이 예제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덧대서 더 심플한 모양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밍과 스페이싱 중에서 타이밍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여기 이 레이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레이어의 투명도를 이 슬라이더를 통해서 줄이거나 10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 투명도를 줄여두고 여기 있는 이 쉐입을 제가 그대로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되는 쉐입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stretch and squash라는 말이 있었죠. 이 지금 캐릭터의 포징을 잘 보시면은 그런 부분을 가장 간단한 모양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 만들기 같은 찌그러진 떡 같은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뛰어오르기 전에 어떤 한 번도 전에 사용했던 용어 anticipation 준비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춘 자세라고 보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뭐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게 조금 사용을 할 건데요. 이 anticipation 자세에서 stretch and squash 중에서 이제 squash죠. 찌그러졌으니까 squash를 하고 있는 이런 모양을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 이렇게 늘어났죠? 스쿼시 상태에서 스트레치 상태가 됐습니다. 부피는 비슷하게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시고요. 제가 너무 짧게 그렸죠? 딱 봐도 부피가 줄어든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의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부피를 유지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포즈 그 다음 스트레치 포즈 그리고 착지에서도 약간 이렇게 바닥에 중력을 통해서 스쿼시 되겠죠. 일단은 이 5가지 포즈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포물선을 그리고 있죠. 자, 이거를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라이트 테이블을 통해서 궤적을 제가 한번 그려본다면 중심만을 이렇게 통과했을 때 포물선을 그릴 수가 있죠. 여기는 완벽하게 중심은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포물선이 되는데 이 포물선이라는 게 사실 그냥 점프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포물선이 나오는 거죠. 가장 이제 애니메이션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들은 바운싱볼이라는 어떤 연습 과제를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바운싱볼은 공이 바닥에 튕기는 모션,
정말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 튕기는 모션에 대해서 계속 한 번이 아니라 몇십 번이고 몇십 번이고 연습을 하면서 중력과 포물선 그리고 타이밍 스페이싱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인데, 그런 연습을 많이 해봤지만 아무리 바운싱볼을 많이 해도 그게 뭐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왜 그게 유용한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거를 캐릭터나 뭐 다른 이런 거에 응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이제 공이나 튕기는 그런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캐릭터를 통해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런 바운싱볼의 움직임이랑 이런 점프하는 동물의 움직임이랑 똑같이 응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다른 모양을 채택한 거고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모션을 그리면서 제가 일부러 지금은 포징을 4개만 딱 그렸는데요. 이 포징 4개를 딱 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일단 간격이 거의 균일합니다. 균일한 간격을 두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타이밍 요소를 통해서 또는 스페이싱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여기서 어떻게 이걸 가지고 놀 것인가를 제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똑같이 간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또 여기 타임라인이 딱 보시면 여기 4프레임, 여기 4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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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프레임 똑같은 간격으로 익스포지션이 되어 있죠.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익스포지션이라는 거는 몇 프레임 동안,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의 그림을 화면에 나타나게 할 것인가, 그 길이를 시간으로 나타내는 게 익스포지션이죠. 여기에 모든 키프레임의 익스포지션은 4프레임입니다. 이 4프레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공간적인 간격을 가지고 있는 이 5개의 키프레임을 제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이 포즈를 더 짧게 익스포지션을 주고, 위에 공중에 떴을 때 프레임을 조금 더 길게 주고, 또 떨어질 때의 프레임을 조금 더 짧게 주고, 이렇게 하면 달라질까요? 우리가 느끼기에 속도가 달라지겠죠. 그 달라진 속도를 이렇게 적은 숫자의 키프레임으로는 어떻게 좀 어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플레이를 해보면 그래도 뭔가 빨리 올라갔다가 위에서 느려졌다가 다시 빨리 내려갔다라는 게 느껴지죠. 이거를 되돌려서 아까 전에 방금은 이제 컨트롤 Z로 했던 행동을 취소한 거고요. 아까 전에 균일하게 이제 4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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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프레임이었던 상태로 플레이를 보면 그 어떠한 가속력도 없고 감속력도 없는 그대로 정말 균일한 속도로 그냥 앞으로 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제대로 느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 이제 인비트윈이라고 하죠. 이 4개의 균일한 그 프레임 사이에 똑같이 균일한 간격으로 그림을 한 개씩 더 넣어줄 겁니다. 제가 이거를 컨트롤 C로 카피를 해서 레이어를 그 다음 예제에 한번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아까 했던 것처럼 사실 이 밑에 있는 캐릭터를 안 봐도 되겠지만 이미 드렸던 예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응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색깔이 달라져도 좋겠네요. 검은색 그리고 인비트윈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스페이싱이 아니라 타이밍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중간의 간격의 중간 포즈, 인비트윈을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초록색,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이미지죠. 전의 이미지와 그 이후의 이미지가 여기 있는데, 그 중간, 이 간격, 이 뒤가 여기고 중간이 여기쯤 있죠. 여기. 앞이 여기고, 그러면 중간이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스페이싱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익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중간인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터득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도 한 가지 팁이긴 한데, 저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포물선이라는 어떤 곡선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궤적이 그 베이스잖아요. 그런데 중간을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중간이니까 딱 직선으로 그러면은 중심이 여기고 여기니까 여기가 중간이겠지 하고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 곡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포물선이 아니라 이런 움직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중간을 찾는 과정에서도 절대로 이 포물선의 그 자기가 생각했던 모션의 궤적을 잃지 않고 중간을 포물선 내에서 찾아서 이렇게 그 중간 인비트윈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해보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실제로 다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런 실수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꿀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건 이제 살아있는 캐릭터가 뒤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중간을 찾는다는 개념에서도 이것저것 생각할 게 좀 있긴 한데 우선은 거의 중간의 스페이싱으로 이렇게 타이밍도 아직 2로 다 똑같죠? 자, 이런 상태로 일단은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밑에 캐릭터는 안 보이게 해두고요. 자, 보시면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모든 키프레임과 이제 그 인비트윈의 공간적인 간격은 같습니다. 여기서 타이밍이라는 이 엑스포지션을 가지고 노는 방법을 통해서 더 속도에 변화를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균일한 타이밍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눈에 보이는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균등하죠. 전혀 공중에 올라가서 중력의 영향으로 다시 가속도를 받아서 내려온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과장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포즈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포즈니까 일단 4로 좀 늘려주고요. 올라갈 때 아주 빠르게 24분의 1의 속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비트윈이 가장 빠르고 2, 3, 4 일단은 이렇게 해둘게요. 3, 2, 1 대칭이죠? 4, 1, 2, 3, 4, 3, 2, 1, 4 이런 식으로 첫 번째와 마지막 포즈는 그냥 가만히 있는 포즈고 이제 스틸 포즈이기 때문에 조금 익스프레션 줌으로써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속도가 빠르고 조금씩 느려지고 느리다가 다시 빨라지고 이런 개념입니다. 짧을수록 빠르다.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 익히시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빨리 움직이게 하고 싶은 물체는 적게 보여주고 오랫동안 보여주는 물체는 느려진다.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나중에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런 규칙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대로 이제 익스포지션을 다 변경했으니까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제는 확실히 올라갈 때 빠르고 위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약간 아크로바틱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력에 의한 포물선이라는 그 점프의 느낌이 생겨나게 되었죠. 이런 부분을 훨씬 더 나중에 강조를 하고 싶을 때 더 많이 이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함으로써 사실상 이 규칙만 지켜준다면 얼마든지 이거를 과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애니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어느 정도의 어느 수치의 수학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현실적인 익스포지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어떤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앞으로의 창의성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프레임 동안 보여주고 또 1프레임 동안 보여주고 엄청 빠르죠? 이러면 24분의 1의 시간 동안만 이 두 프레임이 보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아예 확 가속력을 줄여버려서 위에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쭉 눌려버리면 뭔가 어색하긴 하겠죠. 아까만큼 이렇게 단계적으로 느려지고 빨라지는 거를 많이 줄여버렸으니까요. 다만 빨라지고 느려지는 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크게 느려졌다가 다시 크게 빨라졌다는 느낌은 들지만 이렇게 캐릭터가 공중에서 분명히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한다던가 부들부들거린다던가 예를 들어서 분명히 맨 위에 있는 포즈가 가장 느려야 하는데 빠르다.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죠. 갑자기 위에서 빨라졌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느려지나? 그러면은 내려올 때 낙하산을 탔나? 뭐 이런 식으로 주고자 하는 느낌이 있을 때는 약간 다른 스페이싱으로, 다른 타이밍으로 어색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효과를 줄 수 있을 때는 괜찮지만 지금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이런 점프 모션에서의 가장 클래식한 어떤 규칙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과장도 가능하고 또 어디가 빠르고 어디가 느려야 된다는 그 상대적인 가속과 감속의 규칙만 잘 지켜주신다면 얼마든지 거기서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갖고 놀 수가 있다. 라는 게 이제 타이밍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앞으로 볼 이제 스페이싱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하는데요. 다만 방금은 아주 균일한 스페이싱의 타이밍을 갖고 놀았으니까 다음에는 그 반대겠죠. 이 타이밍, 엑스포지션을 모두 균일하게 해두고 그림을 그릴 때, 이 인비트윈을 그릴 때 스페이싱을 통해서 좀 더 가깝거나 좀 더 멀리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타이밍에 대한 것들을 자처럼 나타내면 스페이싱이 최대한 균일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타이밍은 짧다가 늘어났다가 다시 짧아지는 형태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아니라 스페이싱의 개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밍은 균일하고 대신에 스페이싱으로만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할 때 저는 그 처음에 만들었던 키 포즈를 그대로 두고 인비트윈을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넣을 때 스페이싱을 조절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예제를 만들 때 그렇게 했었고 실제로 첫 포즈 여기 가장 첫 포즈 이 첫 포즈와 마지막 이제 착지 포즈 도착하는 이 마지막 포즈 그리고 역시 가장 위에 있는 정상의 중간 포즈 이렇게 딱 4개의 포즈만 가지고 먼저 라이트 테이블을 사용하면 딱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현재 포즈이고요.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아까 전에는 이미 5개의 포즈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를 포함한 4개의 포즈 이렇게 5개의 포즈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스페이싱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그 사이 포즈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이 포즈가 이미 스페이싱 개념에서부터 너무 중간이었기 때문에 이 세 개만 가지고 타이밍을 균일하게 나누겠습니다. 나누면 4, 4, 4, 4, 4가 되죠. 888에서 444로 엑스포지션을 나눠서 타이밍이 균일하게 나눴습니다. 거기서 이 5개의 포즈에서부터 바로 스페이싱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스페이싱은 타이밍과 반대 개념인데요. 타이밍은 아까 전에 익스포지션이 늘어날수록 물체가 느려졌죠. 여기선 반대로 스페이싱이 줄어들수록 물체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스페이싱이 늘어날수록 물체가 빨라지겠죠. 단순한 거긴 하지만 시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페이싱은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속이라는 얘기를 할 때 뭐 킬로미터, 미터 이렇게 얘기를 거리로 하잖아요. 스페이싱은 거리니까 같은 타이밍 안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움직이느냐 그런 게 스페이싱이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나면 빨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같은 시간 안에 빨리 가서 위에서 이제 속도가 감속된다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 중심과 이 중심 사이에 이렇게 포물선이 있다면 딱 중간이 아닌 예를 들면 3분의 1 정도 거리에 이렇게 이 포즈를 그려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포즈도 정확히 이런 중간이 아닌 이런 중간의 위의 포즈에 더 가까운 곳에 이 포즈를 그려주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이렇게 이미 스페이싱을 가까운 곳과 먼 곳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인비트윈을 중간에 추가한다고 해도 이미 그 전에 제가 만들어 놓았던 그 감속과 가속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잘게 나누기 전에 큼직큼직하게 스페이싱을 나눌 때 거기에서부터 유의를 해주고 제대로 모든 감속과 가속에 대한 개념을 잡아두는 게 그 이후에는 점점 잘게 인비트윈을 추가해 나갈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제가 신경을 쓰지도 않고 중간쯤 되는 지점에 이렇게 포즈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중간을 선택해도 되고 여기서도 한 번 더 그 개념을 사용해서 정확히 중간이 아닌 약 3분의 1 정도의 거리에 감속을 그쵸.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보라색에 더 가까이 녹색보다는 보라색에 가까이 반대쪽으로 넘어와서는 보라색보다 초록색에 더 가까이 그리고 여기서는 이 감속을 사용을 해줘도 되지만 그냥 중간에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똑같이 3분의 1 정도의 그 감속과 가속을 사용을 해주는 게 더 좋은데 왜 중간 해도 되냐? 왜냐하면 이미 이 거리는 제법 멀고 처음에 제가 설정해뒀던 큰 틀에서의 그 감속과 가속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그 규칙을 깨주지만 않으면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는 겁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분명히 위에 가서 더 많은 이미지가 더 좁은 공간 안에 같은 타이밍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눈은 물체가 느려지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스페이싱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고요. 오히려 스페이싱과 타이밍의 차이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면 스페이싱하고 타이밍은 각각 어떨 때 써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문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타이밍과 스페이싱은 당연히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두 개가 용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의 원천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원리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를 다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제가 사용하는 규칙이나 제가 사용하길 좋아하는 방식을 먼저 가르쳐 드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롭게 벗어나는 것은 각각 아티스트들의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정해진 어떤 룰은 없는데 제가 어떻게 작업하기를 좋아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밍과 스페이싱을 함께 사용할 때 우선 스페이싱을 먼저 활용할 겁니다. 왜냐? 스페이싱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실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현실 또는 영화여도 괜찮아요. 영화나 영상을 우리가 관람을 할 때 그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가 마치 실시간 게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진 않잖아요. 게임을 할 때 그 프레임 레이트가 요즘 굉장히 프레임 레이트가 좋은 게임들은 60, 100, 120, 200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움직임들이 눈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한계 이상의 부드러운 움직임들이 이제 화면에 나타날 텐데 거기서 조금만이라도 원래는 우리 눈이 이제 24 프레임 레이트만 돼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높은 프레임 레이트에서 낮은 프레임 레이트로 내려오면 그때는 눈이 왜 이렇게 뚝뚝 끊기지? 한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은 그 차이를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 레이트가 분명히 24 이상은 부드럽게 보여야 정상인데도 60에서 30으로만 떨어져도 렉이 걸린다.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바로바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 작업을 할 때 모든 작업에서 항상 초반부에 키프레임을 잡을 때는 타이밍을 균일하게 두고 예를 들면 888, 16, 16, 16, 12, 12, 12 이런 식으로 간격을 균일하게 주고 그 다음에 스페이싱을 통해서 이 물체가 빨리 움직였는가, 멀리 움직였는가, 아니면은 가까운 스페이싱을 통해서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먼저 스페이싱만 이용해서 저는 키프레임을 잡는 걸 좋아합니다.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프레임 레이트를 균일하게 가져갈 때 더 우리 눈이 그걸 안정적으로 캐치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더 좋은 점은 사실 타이밍으로 나중에 추가적인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스페이싱을 사용해서 균일한 타이밍으로 다 키프레임을 잡아놓고 거기다가 인비트윈도 하고 이렇게 균일하게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과장하고 싶다. 여기서는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조정을 하고 싶다. 이럴 때 그때 타이밍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그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처음부터 다 섞어서 하다 보면 조금 더 혼란스러운 파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16, 8, 12 이런 식으로 저는 키프레임의 익스포지션의 길이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이유는 나중에 인비트윈이나 브레이크다운, 그러니까 키프레임 사이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넣을 때 딱 반으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음에 나눌 수 있는 짝수의 숫자를 크게 작아서 그렇게 작업을 한다라는 제 개인적인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싱과 타이밍을 함께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 예제에서도 보여드렸던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굳이 저렇게 이제 디테일한 그림이 아니어도 어떻게 정말 간단한 모양으로서부터 저런 이론이 통용될 수 있는가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아까처럼 그런 간단한 모양으로부터 저는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균일한 타이밍 그리고 다른 스페이싱 이렇게 먼저 저는 출발을 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포즈를 일단 그려볼게요. 사람을 예제로 그렸었는데 인체나 이제 보디 메카닉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이제 다른 정보가 들어가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타이밍과 스페이싱에 대한 이론만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심플한 쉐입을 잡고 싶은데 예를 들면 그냥 아까처럼 이런 간단한 모양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모양에서 8프레임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앞으로 이런 것도 이제 엔티시페이션의 일부입니다. 전에 설명드렸던 용어 중에 엔티시페이션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힘을 얻어서
오른쪽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굳이 이 방향으로 갔다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만이 엔티시페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이제 클래식한 경우는 뭐 캐릭터가 이쪽으로 나가고 싶을 때 이쪽으로 한번 힘을 줬다가 얍 하고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약간 알기 쉬운 정말 클래식한 반대 방향으로 잡는 엔티시페이션 준비 동작인데요. 준비 동작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움직임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보다 미리 그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게 당연한 모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사용했던 일종의 엔티시페이션은 단순히 캐릭터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지금 앞으로 넘어지듯이 기울어지고 있는 이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튕겨나갈 거다라는 뭐 응용한 일종의 자유로운 엔티시페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아까 전에 이 스페이싱보다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잡아줄 거고요. 똑같이 8프레임의 엑스포지션이죠. 그리고 또 8프레임.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가속을 이렇게 했으니까 바로 나중에 이제 스트레치 앤 스쿼시보다 조금 더 이제 아티스틱한 개념, 조금 더 재밌는 개념인 이런 스미어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강의를 다룰 건데요.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는 속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이미 스페이싱을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사실 제가 플레이를 했을 때 이미 조금씩 빨라진다는 느낌이 들죠. 이제 8프레임이라는 익스포지션은 사실 굉장히 너무나 우리 눈에 간격이 넓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사실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기가 매우 힘들죠. 아무리 스페이싱이 작아도. 그래서 조금씩만 더 쪼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할 때 아까 중간이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쪼개놨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지만 노력을 최대한 제가 지금 생각해둔 어떤 감속이나 가속에 맞게 그래도 간격을 항상 살려주면서 균일하지 않고 스페이싱이 어느 쪽으로 한 치우치는 게 목적이라면 치우치게 항상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이제 무의식적으로도 항상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속과 가속을 다룰 수 있게 되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게을러도 된다는 그런 자유도도 존재하지만 이제 배우거나 연습할 때 그리고 항상 자기가 만들 때 최대한 게으르지 않으면 그만큼 더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가까운 결과물이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한번 마지막으로 기울어주면서 살짝 이렇게 스쿼시를 통해서 튕겨나가기 전에 이제 모션을 잡아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4프레임으로 이렇게 쿠션을 똑같이 잡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아니다. 그렇죠. 일단 4프레임으로 이렇게 해드려야 사실 제가 균일하게 타이밍을 사용했다는 게 지켜지니까 일단은 이렇게 두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면서 이 중간의 프레임이 4프레임 동안 보이는 게 좀 거슬리죠.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쪼개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클래식한 규칙이고 꼭 무조건 지켜야 될 규칙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으실 게 스페이싱이 작을수록 이런 긴 엑스포지션이 용서가 되고 스페이싱이 클수록 이렇게 길게 보여줬을 때 많이 눈에 띄고 딱딱한 움직임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 눈이 어떻게 이미지를 보고 느끼는가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느린 움직임, 가까운 스페이싱은 이게 뭐 4프레임, 6프레임 동안 똑같은 이미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도 우리가 이게 프레임 레이트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느낌을 덜 받는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움직임을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 캐릭터가 굉장히 낮은 프레임 레이트로 움직인다고 해도 사실 이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눈에 덜 띄는 건 당연하겠죠. 막 뛰어다니고 있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 빨리 움직이는 캐릭터가 낮은 프레임 레이트로 움직인다면 무슨 움직임을 하는지 알 수도 없는 것처럼 뭐 그거는 뭐 카메라가 질이 안 좋을 때 빨리 움직이는 사람을 잘 캐치 못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여기서 이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마지막 날아가는 이 포즈가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나가는 직전에 이 포즈를 하나 추가를 해줄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 포즈 하나 때문에 모든 게 4 엑스포지션이었다가 이 엑스포지션이 추가되면서 이제 타이밍의 개념이 추가되기 시작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이미 타이밍과 스페이싱을 섞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인비트윈을 더 넣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날아가기 직전에 어떤 잔상, 스미어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휙 날아가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플레이를 해봤을 때 가속을 붙이고 그 다음 날아간다. 어느 정도 느낌은 나지만 좀 과장이 부족하죠. 저는 과장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과장해서 정말 가만히 있던 물체가 조금씩 속도를 받아서 팡 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수줍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확 늘려버릴 겁니다. 초반을 늘려버리고 여기서 점점 빨라지는 부분들은 아예 1프레임으로 해버릴게요. 이렇게만 해도 훨씬 더 힘을 오랫동안 모으고 받아서 팡 하고 튕겨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초반부가 뭐 그래도 8프레임이면 조금 지나치게 길기도 하고 이렇게 프레임 레이트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타이밍으로 이렇게 늘려놓았던 부분을 중간에 이렇게 한번 인비트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플레이를 해볼게요. 훨씬 더 자연스럽죠. 초반부에 이렇게 이 모양이 넘어지면서 그 넘어지는 그 모션의 중력이 힘을 받아서 앞으로 튕겨나간다. 생각보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고 저는 얼마나 가까이 그렸냐, 멀리 그렸냐 이 두 가지의 개념만 사용했을 뿐인데 타이밍과 스페이싱을 함께 사용하면서 결국은 뭐 인체나 어떤 그런 버지 메카닉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런 쉐이크 카메라 이런 효과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이것과 같은 원리의 그 이미지가 똑같이 만들어졌다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먼저 간단한 모양으로 이론을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거를 러프 삼아서 여기다가 그러면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차든 어떤 다른 물체를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이 같은 스페이싱의 원리를 통해서 한번 바꿔치기해서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러면은 그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스페이싱과 타이밍을 각각 순서대로 또는 함께 사용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인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은 기초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그래도 다시 같이 다져보는 시간을 다음 강의에서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